안녕하세요. 이티 아빠입니다. 오늘 또 초보자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셀러들이 거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단계는 제가 임의로 나눈 단계로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지인들에게 구매 대행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4단계를 거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가지고 소품종을 집중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구매 대행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솔루션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대량 등록 솔루션입니다. 반자동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잦은 품절과 할인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구매 대행에서는 반자동보다는 대량 등록 솔루션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대량 등록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구매 대행 시장에서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솔루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신병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군사훈련의 내용에는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예절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줄 맞춰서 걷는 방법을 포함한 제식 훈련을 받은 후에야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는 등의 화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약 6주간의 훈련소 기간을 견뎌내서 2등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분대 단위 전술이나 중대 단위 전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초군사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군사 지식은 습득을 한 상태일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신병 교육대에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바로 구매 대행에서는 솔루션을 잘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에서 솔루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솔루션이 어렵냐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대에서 총을 잘 쏘거나 잘 달리거나 적어도 공이라도 잘 차면 자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휴가도 남들보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무조건 좋은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다음 단계인 아이템 소싱이나 상품 판매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구매 대행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셀러들 중에 솔루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셀러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이것저것 해보았는데도 여전히 구매 대행 솔루션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솔루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솔루션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솔루션에는 메인 줄기가 되는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가진 서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솔루션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올린 구매대행 이론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보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프로그램도 쉽게 메인 줄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량 등록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 절대 초보자분들은 한 번에 사업자를 10개 이상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겨우 제식 훈련을 마친 병사가 아무런 훈련도 없이 탱크를 몰고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많이 등록하라고 시키는 대량 등록 강사들이 초보자들에게 시키는 짓입니다. 그러니 대량 등록 강사들에게 속아서 절대 사업자를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인 2단계는 솔루션을 이용한 자신만의 소싱 전략과 판매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군대로 치면 제식 훈련과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대에 배치되어 소대 단위 또는 중대 단위 전술을 바탕으로 실전을 치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등병이 배치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병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등병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고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따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 사용법을 익힌 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이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자대에 배치된 이등병이 고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셀러는 경쟁사를 분석하고 어디서 소싱하는지도 찾아보고 경쟁사가 어떤 판매 전략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지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상대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쟁자들이 빅파워나 파워셀러에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5년 이상 미국과 유럽 구매 등을 하였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가 5년 이상 사업한 나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소싱이나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 대행 강사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량만 많이 올리면 해결된다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이 수량을 많이 등록해야 그들에게 솔루션에서 적으면 10%, 많으면 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량을 많이 등록하는 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의 소싱과 판매 전략을 세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언급하였듯이 벤치마킹을 잘해야 합니다. 판매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팔리는 상품만 팔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저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강사가 가르쳐준 방법만 반복하면 그 강사의 다음 기수 후배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구매 대행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 중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저 또한 벤치마킹을 하며 경쟁사를 분석하고 경쟁사로부터 배우면서 경쟁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두 번째로 할 일은 소싱처인 해외 쇼핑몰들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할인 행사나 쿠폰 코드 그리고 캐시백 등을 파악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로직만 알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해외 쇼핑몰들을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구매 대행을 한 저와 지금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배대지의 배송비부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무게라도 적게는 1불에서 많게는 2, 3불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오래 해서 저렴한 배송비를 배대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저렴한 배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상품을 배송시키는 판매자와 한 달에 10건을 배송시키는 판매자가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받는다면 1000건 이상을 배송하는 판매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대량 매입이 되기 때문에 현지 판매자들로부터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는 경쟁적으로 더 저렴한 배송비를 제한합니다. 또한 판매를 하는 오픈마켓에서는 당연히 판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판매자 등급이 올라가서 더욱더 상품 노출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멍청한 초보 판매자들이 마진을 포기하고 일단 수량만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사업은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남들과의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알고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만의 소싱과 판매 전략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는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제대로 해내면 부업으로도 안정적으로 매월 2, 300 정도의 순이익은 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하루 2-3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솔루션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내 구매 대행 업자들이 이 2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바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2단계와 구분되는 것은 재고 보유 유무입니다. 3단계 판매자들의 특징은 2단계 판매자들이 할 수 없는 재고를 확보하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2단계 판매자들이 단순 구매 대행이라면 3단계 판매자들은 저렴할 때 재고를 확보하고 할인 기간이 끝나면 비싸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내외에 재고를 확보하면 관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법인이 있다면 국내 구매 대행 사업자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법인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가 국내 구매 대행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법률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해외 법인이 있다면 재고를 쌓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로 국내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사업자를 통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3단계 정도 되면 대부분 월 500 이상의 순이익을 벌게 됩니다. 물론 재고나 소싱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해외 법인과 관련해서 비용이나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4단계는 바로 도소매 코드인 스페셜 디스카운트 코드를 현지 판매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구매 대행 시장에서 초보와 고수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잘 판매를 하는 것인지 보다는 어떻게 더 저렴한 가격에 마진을 확보하면서 소싱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구매 대행 강사들이 흔히들 남들이 모르는 소싱처를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조금은 맞고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구매 대행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과연 지금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세상에서 남들이 모르는 소싱처가 있기나 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해외 판매자라면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내 제품을 최대한 어디든 노출시키려고 노력하지 남들이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판매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르칠 자격도 없는 강사들이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여러분만 아는 소싱처를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해외 쇼핑몰이라도 그 쇼핑몰들이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있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하면 다음은 처음보다 쉽습니다. 많게는 2에서 30%까지, 적게는 10% 이상 경쟁사들보다 저렴하게 현지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두 쇼핑몰만 뚫어낸다면 이를 통해 연금같이 매달 거의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저렴하게 소싱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 시장에서 최저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년 이내에 한 곳만 뚫어낸다면 여러분의 구매 대행 사업은 이미 성공을 한 것으로 짧으면 몇 년에서 길면 평생을 연금처럼 대를 이어 해외 판매자들과 함께 서로 윈윈하는 공생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남들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생각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실천해서 성공한다면 그 성취에 따른 대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 시장의 의미입니다.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에 도전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하지만 3단계 이상은 대부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단계나 4단계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단계는 아니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방법을 몰라서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량 등록 강사들이 3단계 이상에 도달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수강생들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긁어서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로드맵조차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법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스승을 잘 만나면 솔루션에 익숙해지는 1단계를 거쳐서 이것저것 해보는 2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하시는데 2단계라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3단계인 해외에 사업자를 설립하고 재고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월급 이상으로 벌면서 부업이 아닌 사업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 사업자가 가장 원하는 나만의 해외 쇼핑몰을 찾아내야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방법만 알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 시장에서 성공으로 가는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1,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 4단계로 가기도 하고 1단계인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2단계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을 한다면 최종 목표는 현지 판매자를 설득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판매를 충분히 늘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자동화해줄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방법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 나간다면 사람에 따라서 길면 2, 3년, 짧으면 1년 정도 집중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